네. 나서 비유 가더라고요. 지금 그 이리저리 이야기 해봤잖아. 그게 좀 되는 건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경입니다. 제가 오늘 그냥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했으면 해서 그럼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 세탁업자들이 지금까지 지난 시간들에 가져왔던 생각들과 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전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꽃다발 하나를 선물하고 이 보면서 기분을 좀 풀어놓고 느긋한 마음에 그래 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 이랬을까. 반갑지 않은 손님이 한 번씩 그냥 여기 포인트 한번 잡아주면 뒤로 써놓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29년, 30년째 다 돼가는데 그동안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 우리 고객들이 우리 가게로 옷을 갖고 오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세탁소에다 지금 사람들은 세탁기가 나오고 옛날처럼 손으로 빨지 않거든. 세탁기에 넣어갖고 세제문 넣어 돌리면은 깔끔하게 나와요. 그런데도 세탁소 옷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왜 맡길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가 우리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 세탁을 해주는 그쪽은 아마추어이면서 우리는 전문가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전문가인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비전문가인 소비자들,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이 제일 많겠죠. 그 사람들의 어려운 점, 자기네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 점은 우리가 세탁의 전문가예요. 그러면 그 손님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받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탁을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한테 옷을 맡겨서 전문적인 세탁을 해 입는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거는 본인이 하기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 아들이 조금 그 말을 순화시켜 갖고 얘기해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본인이 거기 보면 나오죠. 본인이 하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옷을 가져가세요, 수거하러 가세요 할 때 그 사람들, 특히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최고 많이 하거든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데 너한테 부탁한다. 부탁한다고도 안 해요. 준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너한테 주는 거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본인이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 조금 강하게 자기한테 하기 귀찮으니까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그 귀찮으면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받아서 이걸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예전에는 우리 선배들, 연세 드신 분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옷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생활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뭔 생각이에요? 우리는 전문가고 그 사람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전문가인 우리에게 의뢰를 해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해소해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어떤 분이 그 병원에 사무직으로 계신 분이에요. 사무원으로 계신 분인데 옷을 갖고 돈 깎아달라는 거예요. 세탁비를 깎아달라요. 그래서 그 여성분인데 여자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인데 요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모님이 저한테 옷을 세탁을 해달라고 맡긴 이유는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사모님은 아마추어고 내가 전문가니까 그걸 필요로 해서 저한테 의뢰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했던 것처럼 귀찮으니까 저한테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세탁비는 깎지 마시라고. 어려우면 내가 해결해주는 그 비용을 청구한 거예요. 사모님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내인데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세탁비의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라고 해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부산 지회에 교육을 오시는 분들만이라도 그런 사고의 변화를 좀 가져보자는 뜻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지난달에 지회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 선뜻 오케이라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옛날에 그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제가 남천동에서 일할 때니까 한 20년 전이에요. 이 사모님은 올 때마다 500원을 깎아달래요. 많이는 안 깎아달래요. 500원만 깎아달래요. 올 때마다 500원을 깎아달라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어디가 미용실을 닦았어. 미용실을 갔는데 이 직원들한테 팁을 딱 주는 거야. 얼마? 10만원짜리 수표를 주더라고. 우리 가게를 오면 맨날 500원 깎아달라는 거야. 무슨 생각이냐면은 그분은 우리는 전문가로 인정은 안 하지만 그쪽에 가니까 전문 기술자라 디자이너로 인정을 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관은 뭐냐면 일하는 종업원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을 게 인구나서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어요. 제가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 기사 형님들이 밑에 사람들 인구나, 사장님들은 기사들한테 김기사, 이기사, 안기사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미용실에 가면 뭐라 그랬냐? 김선생, 이선생이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높여줬거든요.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 내 사람을 내가 아껴주지 않으니까 남도 아껴주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내가 높여주지 않으니까 주변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높여주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무시하는 사람은 내 사람을 내가 무시하니까 바깥의 사람들도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내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좀 바꿔보자는 거야. 좀 전문 기술자로, 전문가로 대우를 받아보자는 거야.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했던 게 이 문제예요. 나는 전문가니까. 내가 전문가니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전문가를 행동하는가로 넘어가. 이거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손님들이 나를 전문가로 도와줄 것인가. 전문가로 행동하고 나면 그게 행동하기 위해서 내가 전문가의 합당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나가서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이 내가 전문가의 합당한 지식입니다. 어떤 것이 지식입니다. 어떠한 지식이 전문가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해서 전문가, 고객에게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 공부를 제법 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성적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애가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초등학교 때 점수가 상당히 낮았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네가 아빠 방에 있는 이 사면에 꽉 차 있는 책들을 네가 다 읽은 거는 아빠는 안다. 나는 안다. 내 서재에 거기 책이 있으니까 애가 다 읽었어요. 실제로 꽉 차 있는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네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교수들은 네 책을 읽은지 모른다는 거야.
그걸 몰라. 그럼 네가 이 책을 읽었다고 교수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적을 올려주는 수밖에 없어. 테스트에 했을 때 학교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것만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애가 그 다음 성적이 좀 올라가더라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러면은 고객에게 전문가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 고객들은 나의 어떠한 것을 보고 내가 전문가라는 걸 입증해 줄 건가?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내가 전문가 어필했는데 그 고객들이 내가 전문가로 봐주는 거야. 대접받고 있는 거야. 내가 전문가로서. 어떻게 그걸 생각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전문가로 대접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함으로써 이러한 생각들을 좀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세탁하고 있는 세탁인들의 위상을 좀 높여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좀 많이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전문가인가를 생각해 볼 때 피복 관리 전문가, 피복 관리, 우리 옷을 관리해 주는 사람, 최고 많이 하는 게 세탁소에서 최고 많이 하는 것이 이거 옷이거든. 그 다음에 뭐 부자재들 가방도 하시는 분도 있고 운동화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세탁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세탁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세탁은 우리가 세탁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제가 조금 학문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세탁은 하는데 세탁이 무엇이고 세탁은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지는가.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러면 세탁은 어떠한 조건에 맞았을 때 가장 세탁 효과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탁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 세탁할 때에 우리가 옷 섬유별로 아니면 옷의 종류별로 세탁의 조건들이 다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세탁이라는 것은 세탁 서비스라는 것은 워싱하는 서비스도 있고 패션을 케어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이 세탁이라는 것이고 세탁은 우리 워싱 서비스라는 것은 이걸 옷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서 우리 위생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옷이 많이 묻어있던 것들. 그리고 패션 케어라는 건 옷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옷의 기능성, 우리가 갖고 있는 옷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기능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세탁의 종류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교육을 가면 드라이 클리닝, 워싱, 웨트 클리닝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한개 빠진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전문가라고 얘기했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 업소에서 하는 얘기만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 하는 세탁도 있다. 가정에서 하는 세탁도 있다는 거예요. 물빨래, 섭식 세탁을 해요. 그것도 하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세탁은 뭘 세탁하는가 말이죠. 우리가 옷을 세탁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옷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전문가니까 이 옷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세탁을 할 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서비스를 패션 케어 서비스를 할 때 옷의 가치와 기능을 유지 보존한다는 거죠. 그럼 옷에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살려서 세탁을 하는 거는 옷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섬유에 이런 어떠한 섬유들이 있는가? 천연 섬유, 합성 섬유. 천연 섬유 중에서도 여러 가지 동물성, 식물성이 있을 거고 합성 섬유 중에서도 뭐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그 섬유의 조직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는 어찌 되는지, 그리고 옷에 깔린 부자재들이 무엇이 있고 그에 따른 것을 어떠한 것 세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옷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만이 우리가 전문가로서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런 옷을 알고 있으면은 옷에 묻어 있는 옷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는 때를 가장 많은 것이 피지로 인한 때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옷점들이 묻어 있어요. 그 옷점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옷점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 몸에서부터 옷으로 들어가지는 이런 인체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우리 옷을 향해서 들어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옷점이 두 가지가 있을 거고, 그와 다르게 또 다른 분류를 해보면 고체가 있을 거고, 액체가 있을 거고, 기체가 있을 거고, 거기에도 뭐 수용성이 있을 거고, 유용성이 있을 거고, 옷점의 종류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옷점들이 이 옷에 옷점들이 묻을 때 어떤 원리로 묻어 있는가? 단순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 부착이라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아니면 분자간 인력으로 판데르발스의 그 부착이라든지, 아니면 대전 그러니까 정전기로 인한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유지 결합이라고 하죠. 기름과 기름의 결합이겠죠. 그러니까 기름과 기름의 결합이라든지, 그러니까 기름과 기름의 결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유성 오점인데 친유성 섬유에 붙었을 때 이게 기름과 기름의 결합으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가 되어버릴 수 있다. 그럼 그 굉장히 빼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화학적 결합 이러한 것들이 오점에 대해서도 알아야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제, 우리는 세탁을 할 때 단순하게 물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름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죠. 물이라는 거, 물만 갖고 하면은 그 안에 비누와 세제가 들어가줘야만이 때가 빠져나간다. 근데 기름에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많이 셔프를 넣어가지고 세제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 세제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비누와 세제의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누라는 것이 뭐냐? 수산화 칼륨과 유지, 수산화 나트륨과 유지가 만나서 수산화 칼륨과 유지가 만나면 곧 액체 비누, 우리가 액체 세제를 많이 쓰죠. 그 세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산화 나트륨과 유지를 결합했을 때는 고체 비누, 우리가 빨래비누, 옛날에 쓰던 빨래비누, 아니면은 지금 우리 그 세수비누, 이런 덩어리지가 있는 그런 고체 비누를 만들 때 요런 그게 비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세제라는 거는 합성 세제, 합성 세제를 이게 교육과목 가장 많이 나는 게 계면 활성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 계면 활성제와 조제, 그러니까 빌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엮어서 우리가 합성 세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성분으로서 그 계면 활성제 ABS, SAS, AES, AOS, MES, AS 기타 등등등등 계면 활성제에다가 거기에 조제라고 할 수 있는 빌드를 넣어가지고 규산 나트륨 같은 거, 우리가 탄산 나트륨 이런 것도 많아요. 그 다음에 뭐 형광전백제, 표백제, 효소제, 거품 조절제, 뭐 제올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세제를 뭐 합성 세제. 그러한 것들을 좀 알고 우리가 하면 좋지 않을까. 약품. 우리 세제만 갖고 단순하게 세탁만 해서 갖고 안 빠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사용약품, 화공약품들 많이 쓰잖아요. 오줌 제거를 할 때. 그런 화공약품들 중에서도 단순한 화공약품이 있을 거고, 세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제의 원료가 되는 것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옷을 가공할 때 여러 가지 가공들이 있잖아요. 발수다 보면 우리가 가장 요즘에 많이 쓰네요. 발수다. 그러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원료, 그에 쓰여지는 약품들, 이러한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우리가 나는 피부관리 전문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손님들한테 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손님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섬유가공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총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서 세탁 전문가, 우리 세탁 전문가 이제 인식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탁 전문가라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탁 전문가라는 거예요. 의복의 착용 생활 중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좀 더 쉽고 정확하게 보고 해결해 주는 사람을 세탁 전문가라고 한다. 이 의생활 전반에 걸쳐서 의생활의 환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 의생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의생활의 환경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탁 전문가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신뢰감 있는 은행, 그러한 것들로 고객에 대하면서 전문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지식들을 실무, 우리 세탁하는데 또한 응용하고 손님들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면서 경험으로 임하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이제 세탁을 해보자 이겁니다. 세탁 전문가가 되라. 그 세탁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세탁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것,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대학의 세탁이라는 학과가 없어요. 세탁이라는 학문 자체가 아직까지 없어요. 세탁학 개론이라는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부동산도 부동산한 개론이 있고 행정은 개론이 있고, 학문적인 게 어떤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학문적인 정립이 없다 보니까 단편적인 것들만 있는 거예요. 옷점은 이렇게 빼는 거야, 세탁은 이런 거야, 계면활성제는 이런 거야, 단편적인 것만 있어요. 그게 종합적인 어떤 학문적인 이론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거기는 세탁이라는 거는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에 유행했던 말이, 어떤 그 클럽에서 세탁 클럽에서 세탁은 과학입니다 라고 한때 유행했었어요. 세탁은 과학입니다. 그 세탁은 과학인데 어떠한 과학입니까? 그 사람은 이런 과학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탁은 첫 번째 종합적인 과학이다. 옷을 재생 가공한 된 연구 학문으로 예를 들면 의상학, 피복관리학, 패션 디자인, 섬유공학, 화공학, 위생공학, 환경학,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탁은 종합적인 과학이다. 이것들을, 이러한 학문들을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는 실천하는 종합과학. 두 번째는 경험과학. 우리는 그냥 추상적인 그런 과학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에요. 철학처럼 머릿속에서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럴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뭐냐,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탁을 하면서 느껴보고 활용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이론을 정립해가는 실천과학, 경험과학. 그 다음에 이건 사회과학이에요. 그냥 단순한 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수요가 있잖아. 우리가 세탁을 해줘야 되는 소비자가 있고 그 소비자의 욕구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우리 응답해주는 우리 실질적인 실천적인 거죠. 세탁은 자연과학이 아니고 우리 세탁하는 사람들, 세탁인들에 대한 영역 자체를 연구하는, 세탁은
사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종합적인 과학이다 이런 걸 해야 돼. 다음에 응용과학이 마지막. 응용을 어떻게 하냐? 이런 세탁에 대한 기본 원리들을 알고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섞여서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응용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걸 생각해보자. 식품 영양학을 우리가 응용을 하면 어떻게 할까? 식품 첨가물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풀을 해줄 때 CMC를 갖고 했어요. 근데 CMC를 갖고 해주는데 요거 그냥 식품 첨가물이에요. 요거는 발색제를 이용할 때 아질산을 쓰면 안 된다. 아질산 쓸 때는 식품 첨가물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그 가면은 빵집에도 많이 쓰거든요. 지금은 안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환경적으로 안 좋다 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럼 약품들이 아니면 다양하게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개 털깃을 주는 거 있죠. 그거 갖고 우리가 어떤 데 응용합니까? 옛날에 양털 까는 거 차에 양털 까는 거 했었잖아요. 그거 갖고 실질적으로 우리 세탁소에서 쓰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약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세탁을 위해서 개발된 것들이 극히 작아요. 다른 데에서 다른 이유로 개발됐던 것은 우리가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세탁과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학문 주변에 있는 학문들과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옷하고 세탁하고의 관계, 옷하고 세탁하고의 관계라고 적어놨는데 옷과 관련된 학문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섬유에 대한 지식과 옷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 섬유 가공에 대한 특성을 알고 그에 알맞는 세탁 과정을 잘 이행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할 경우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섬유와 디자인, 가공 기술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꼭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옷과 관련된 다른 학문들이 어떤 게 있냐? 의상학, 패션 디자인, 피복 재료학, 피복 관리학, 피부 관리학, 모발학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관련이 있는 학문입니다. 모발학은 왜 관련이 있냐?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관련이 있어요. 모발학은 이게 동물성성이거든요. 양모, 견, 동물성 섬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모발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미용실에 가서 잘 물어봐요. 내가 공부하는 것들을 나한테 얘기 좀 해. 왜냐면 내가 동물성 섬유 순모 니트를 갖고 왔는데 이게 물 세탁을 안 하면 안 될 것들이 묻어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빨아야 돼. 빨아야 되는데 미용실 갖고 물어봐요. 미용실 사람들은 이거 수시로 빨잖아요. 이거 손님 한 사람 올 때마다 빨아줘요. 이거 그것도 저처럼 이렇게 파마있는 머리도 잘 펴주기도 하고 직모로 펴져 있는 걸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만들기도 아마 수시로 하거든요. 그 기술을 갖고 우리 순모를 아니면 견을 이런 것들을 세탁하고 할 때 응용해 보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화학도 응용할 수 있어요. 화학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화학. 일반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우리가 쓰는 것들이 화공약품이잖아. 화공약품을 가지고 우리 옷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화공학도 알아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도 좀 알아야 돼. 우리가 쓰는 도구들, 세탁기, 버킷보드, 아니면 셔서 머신, 보일러, 이게 다 기계잖아요.
기계공학도 알아야 돼. 배관 이런 거 인테리어도 좀 해야 돼. 여러 가지 이런 것들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얘기해보자. 그 세탁 과정에 섬유와 옷 디자인, 섬유의 가공 기술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돼. 섬유와 옷의 디자인이라는 이런 것들, 옷의 디자인, 섬유, 이거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떻게 여기서 이런 예가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상표 있잖아요. 상표. 여기. 상표를 왜 여기다 달아놨을까요? 그리고 핸드메이드 옷들을 보면은 핸드메이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기다 잘 보이라. 우리가 마우라 이렇게 하잖아요. 마우라 접어줄 때 상표가 안으로 가서 가게 접어줘야 바깥으로 나오게 접어줘요. 바깥으로 나오게 접어줘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 상표를 처음에 붙일 때 원인이 그거거든요. 이유가 그거거든요.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 붙여놓은 거거든요. 왜 여기 붙여놨냐? 제가 저기 옷 걸어놨는데 저 옷걸이를 딱 걸었을 때 잘 보이는 위치가 요 위치예요. 요 위치 옷걸이 딱 걸었을 때. 옛날에는 중세시대나 그 사람들이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내가 종업원이 나오고 옷 바닥으로 딱 걸어주거든요. 내가 입고 안 입고 외투 같은 거 바닥으로 딱 걸어줄 때 그 사람들이 딱 바닥하고 옷걸이 딱 걸면서 보이는 위치가 딱 여기예요. 옷걸이. 여기는 사람들이 입고 다니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으라고 자랑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상표를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여기 떨어졌을 때 우리가 무시하고 버리지 않고 다시 붙여주거든요. 여기 떨어졌을 때 다시 붙여줘야 돼요. 그걸 버리면 안 돼요. 왜? 거기 자랑이거든요. 명품의 자랑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약품과 세탁과의 관계성인데요. 이게 세탁은 화공약품으로 시작하여 화공약품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의복 자체도 대부분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세탁 용제도 화학약품이고 오점 제거를 위해서도 화공약품을 쓰고 있고 세제를 만드는 것도 화학약품이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가 화학자가 되어야 돼요. 화학에 대한 지식, 화공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탁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무심결에 그걸 우리가 화학자는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일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공기 중에 이 공기가 산소가 우리 삶에 굉장히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나가는 것인데 이 산소가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그것처럼 우리도 화학과 우리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게 있는데도 우리가 화학을 공부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우리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자. 실천해보자. 손님들에게 어필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문가라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해요. 내가 전문가이게. 그 다음에 위생과의 세탁의 관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 우리 국민 건강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좁게는 우리 부산시 지회니까, 부산시에 있는 우리 손님들의 건강 위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가 어필해 볼 필요가 있죠. 인간 생활의 3대 요소인 의식주의 첫 번째 요소가 의식주라고 할 때 우리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옷이거든요. 그 첫 번째 들어가는 의의 요소에 의생활의 기본적인 의복이 물과 공기와 같이 아주 중요한 그런 것. 우리가 옷을 세탁을 해가지고 손님들이 갔을 때 우리 피부 관리학, 조금 전에 제가 피부 관리학 환경위생학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피부 관리학과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화공약품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조금만 잘못 관리하면은 손님들한테 갔을 때 피부에 트러블이 생겨갖고 손님들한테 항의받은 적이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경험을 갖고 저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관리 잘못해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피부는 약산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피부가 약산성이 있어야만이 외부로부터 몸에 좋지 않은 생존들이 왔을 때 그걸 방어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즘에 잘못하고 사람들은 알칼리성 비누를 마시고 이 알칼리성화 시켜버리면 피부 보호가 안 돼요. 세균을 잡아주는 게 약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탁을 해갖고 바깥으로 내보낼 때는 약산성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 우리 피부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발진이 났을 때 의사를 찾아가지만 의사를 안 찾아가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약산성. 환경위생학 필요합니다. 우리가 쓰는 세제, 우리가 쓰는 비누, 우리가 쓰고 있는 용제, 드라이클린 용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이제 그런 학문들과도 우리 세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세탁으로 옷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우리가 옷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요소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건강, 인체 생리적 조절, 체온 조절, 보조적 역할, 외부의 먼지나 세균, 피부 부착 방지에 신진대사 산물의 흡수로 건강을 유지하고 청결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가치, 건강이라는 보존에. 다음 안전, 바깥으로부터 위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 그러면 우리가 옷에 태를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냥 물빨래 해가지고 집에서 물빨래 해가지고 그냥 툭툭 털어갖고 널어가지고 옷걸이 끊어놨다가 입는 거하고 이거를 세탁을 해가지고 우리 깔끔하게 따라서 옷에 태를 살려가지고 해주는 거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 의사 표시. 그냥 대충 꾸질꾸질하게 입고 나갔을 때하고 우리가 옷에 태를 살려가 했을 때 사람이 기본적인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도 우리 옷을 입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경제적 요소, 자아실현을 위한 창조, 그리고 의생활의 관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 요소들을 우리 전문가들이 그 가치를 보존시켜주는 것을 우리 세탁업자들이 전문가인 우리가 해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지금까지 우리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했던 것들이 세탁이란 뭔가. 첫 번째 세탁 정의, 아까 말씀드린 세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탁, 우리가 세탁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옷점에 대해서, 세제에 대해서, 그 사용약품, 섬유가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했던 세탁에 대해서 의복관리 전문가라 알아야 할 첫 번째 얘기. 세탁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조금 해볼게요. 세탁은 무엇인가? 정의. 세탁을 먼저 정의를 해보자면요. 세탁은 용제 또는 세제를 사용하여 의류 또는 기타 섬유 제품과 피혁 제품과 그에 따른 부자재를 원형 그대로 깨끗하게 재생 보존하는 것을 세탁이라고 한다. 라고 소비자 보호법에 정의되어 있다라고 그 중앙회에서 조제를 해줄 때 그렇게 때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깨끗하게 함으로 기능을 회복하고 복원해. 옷에 때가 묻어가지고 자기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우리 입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기도 생긴다든지
아니면 형이 털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세탁을 해줘서 깨끗하게 원래 상태에 바꿔도 100%는 안 됩니다. 원래 상태에 가장 근접하게 복원해주는 것을 세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거는 세탁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럼 세탁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세탁이 이루어지는가? 세탁 때 일어나는 세탁 작용을 크게 나누어 보면 팽륜, 서스펜션, 용해 등의 이화학적인 작용과 연동, 접동, 압착의 기계적 작용으로 이들의 작용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행해진다. 더러워진 천에 세제액이 접촉하면 세제액의 표면 장력이 낮아지면 섬유가 빨리 젖어 이에 팽륜의 때와 접착을 느슨하게 해주고 때도 세제액이 재빨리 부풀어 경우에 따라서 분解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때 세제 중에 알칼리 조제가 이 작용을 한층 더 촉진한다. 세제액은 침륜성이 물보다 강함으로 섬유와 섬유 사이나 섬유와 때의 경계에도 때 자체의 속에도 침유하기가 쉽다. 이때 팽륜하고 분열할 때 표면에 세제가 흡착하여 피막을 만든다. 세제는 섬유의 표면에도 접착하여 지금까지 때, 천, 요 두 가지의 관계가 때와 세제, 더하기 세제와 천이라는 형태가 되어서 때와 천과의 인연이 끊어집니다. 어떠한 얘기냐면 제가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 둘이 잘 때 둘이 붙어 잤거든요. 때와 천이 붙어 있는 것처럼 둘이 붙어 잤어요. 붙어 잤는데 우리 아들이 하나 생긴 거야. 아들이 생겨갖고 얘를 딴 데 못 재우니까 가운데 두고 잤어. 가운데 두고 잤다.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얘가 적당할까요? 조금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각자 다른 사랑이 생긴 거예요. 아바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내 사람이잖아. 요 두 사람이 결혼했고 요 두 사람이 결혼한 아바가 내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둘이 바꿔서 결혼했거든요. 그것처럼 때와 천이 붙어 있는 그 사이에 다른 세제라는 게 들어가면 돼갖고 때와 세제가 떨어져 나오고 때와 천이 세제와 천이 두 개가 분리되어져요. 그래 천에서 떨어진 때는 물 속에 떠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물에 녹아버리는 것도 있고 알칼리 성액이 이를 잘 녹이는 알칼리 조제기 작용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작용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활발해지는데 너무 높아지면 안 돼요. 적정선까지만 높아져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냉수보다도 온수가 세정작용이 활발합니다. 전문업자가 흰 세탁물을 빠는 온도는 보통 60에서 80도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제로 비누나 합성세제, 알칼리 조제는 메탈, 기성성, 탄산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탁의 기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석윤, 침투, 흡착, 분산, 보호, 기푸의 세정 작용으로 일어납니다. 석윤, 침투, 흡착, 분산, 보호, 기포의 세정 작용으로. 석윤이라는 거는 뭐냐면 젖어드는 거예요. 천이 물에 젖어드는 섬유 등에 젖어드는 현상을 말하며 세탁에서 첫 번째 단계로서 물에 계면은 항성제를 가하면 물의 표면 장력이 저하되므로 섬유에 물이 잘 스며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침투. 섬유의 외부가 젖는 것이 석윤이라면 그 젖는 현상이 내부로 스며드는 것을 침투라 합니다. 세 번째는 흡착. 세제액이 섬유와 오염 사이에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거든요. 때와 세제, 세제와 천처럼 이렇게 침투하여 계면항성제 분자는 섬유와 오점의 표면에 따로 협착하여 흡착됨으로 이것이 분리됩니다.
분리되기 위해서 붙어 있는 흡착되는 거예요. 분산. 이렇게 떨어진 것들이 물속에서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제분자로 완전히 둘러싸인 오점 입자는 오점끼리 결합해 큰 입자가 되거나 섬유로 재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점을 핵으로 미쉐를 형성하여 안정된 상태를 이루고 이 작용을 보호작용이라 한다. 기포도 중요합니다. 기포는 왜 세정작용과는 크게 많이 응용되지 않는데 이 기포는 세제에 보호된 입자가 공기일 경우이다. 이것은 거품이며 거품은 세제의 기포작용에 의해 생긴다. 기포작용은 오점제기에 직접적 관계는 없으나 오점 입자는 거품의 표면에 흡착될 액면상에 떠오르고 세액 중에 더러움은 적어짐으로 세정 효과를 간접적으로 도와준다. 거품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게 통돌이 아니면 우리가 그거 웨트크림이 말이에요. 때가 천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거품이 있으면 거품 표면으로 올라와요. 물 위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옷에 부착되지 않게끔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필요해요. 세탁의 조건에 대해서 이런 섬유 침투 흡착 분산 보호 기포의 원리에 의해서 세탁이 세정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떠한 조건일 때 이게 가장 잘 이루어질까? 이건 세탁의 조건, 세제의 농도, 그리고 세탁하는 온도, 온도, 이게 물의 양, 세탁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pH 농도 이런 것들에 맞춰서 가장 적합할 때 세탁이 가장 잘 이루어진다는 조건을 우리가 알고 응용해 나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세제 농도는 0.2%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자, 여기까지 넘어가서 세제의 종류로 넘어갑니다. 세제의 종류에는 섬유의 종류, 오구의 종류, 세탁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세제를 세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비누와 합성세제, 합성세제는 중성세제와 약알칼린 세제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비누는 세탁 효과가 상당히 합성세제보다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합성세제가 더 좋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니까. 근데 실제로는 비누가 좋죠. 세척 효과는 좋습니다. 비누는 수용에 의해서 지방산과 금속 비누의 진전이 생겨서 세탁을 방해하기 때문에 세탁을 올리기 위해서 알칼리 필드를 첨가해야 하는데 이런 알칼리 필드는 양모화결에 해롭기 때문이다. 비누는 물의 경도가 높아지면 세탁 효과는 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비누가 세척 효과가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순수한 물 이것만 갖고 생각할 때는 비누가 나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물은 경도가 높아요. 그래서 연수가 아니거든요. 순수한 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합성세제가 조금 더 나아요. 비누가 우리 섬유 표면에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촉감도 나빠지고 냄새도 나고 변색의 원인이 돼요. 경수에서는 섬유의 종류에 관계해서 비누보다 합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세제는 세탁물의 양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중성세제를 쓰고 아니면 합성 경류에는 약알칼린 세제인 중질세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합성세제는 여러 가지 활성분, 즉 계면활성제가 사용되는데 계면활성제의 종류에 따라 세제의 특성이 달라진다. 계면활성제 종류에는 양이온성, 음이온성, 비이온성, 아니면 양성이온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 여기 세제의 종류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어떤
그것을 세탁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세탁할 것인가에 따라서 각자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양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의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통돌이 이렇게 세탁해요. 통돌이 세탁. 요럴 때는 거품이 많이 나는 세탁 세제를 쓰면 유리해요. 그게 거품, 조금 전에 기포 얘기를 할 때 때를 바깥으로 밀어 올려가지고 밑에를 없애버립니다. 위로 올라가요, 때가. 그러면은 거품이 많이 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웨트 클리닝 할 때도 거품이 많이 나는 세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세탁기는 전문업소에 쓰고 있는 세탁기, 그런 세탁기를 많이 안 써요. 어떤 것은 드럼식 세탁기 쓰잖아요. 드럼 세탁기. 요거를 쓸 때는 기포가 작게 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나면 안 됩니다. 작게 나는 걸 써주는 게 좋다. 거품이 많이 나면 왜 안 되냐? 전체적으로 돌아갈 때 낙차가 일어나야 되는데 거품 때문에 낙차가 안 일어나요. 거품이 꽉 차 있으면은 때가 바깥으로 밀려 나갈 자리가 없어요. 꽉 차 있으니까 계속 같이 돌아버려요. 그러면은 바깥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지거든요. 그래서 거품을 작게 나는 세제를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칼리성. 이 알칼리성을 얼마 세제 세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세탁업자들이 아닙니다. 세탁 가장 많이 연구하는 사람은 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뭐 갖고 연구를 하냐면은 흰색, 백색의 면포를 가지고 자기가 뭘 묻혀갖고 연구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옷들 갖고 안 해요. 하얀색, 무색이에요. 그때 가장 잘 빠지는 게 얼마냐? pH가 10.7이에요. 10.7. 그러니까 pH 11 정도 된 강알칼리예요. 그때 때가 가장 잘 빠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교육을 가든지 간에 때가 가장 잘 빠지는 조건은 pH 11이다. 근데 저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저는 부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세탁을 할 때 중성보다 약간 산성 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 세탁을 합니다. 세탁기 안에서. 우리가 세탁기 안에 들어가는 그 물의 pH를 재봤을 때 약간 산성 쪽에 기울어요. 그 상태에서 세탁을 합니다. 때가 안 빠지냐? 아니요, 잘 빠져요. 일상적으로 pH 11이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때가 잘 빠지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이 다르잖아요. 순수 백색 면포만 갖고 하는 거 아니거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양무 세탁을 해요. 천연섬유, 동물성 섬유 세탁을 하거든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pH 11 갖고 하면 평판이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pH 11이라는 알칼리성을 갖고 세탁하는 얘는 극히 드물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성세제 갖고 세탁을 해라. 얘기를 해요. 옷에 여기 보면은, 라벨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중성으로 세탁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하고 조금 차이 있기는 한데,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리는 알고 있어야 응용이 가능한 거니까. 세제의 농도나 액량비, 세제의 농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연구할 때 백색 면포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0.2%일 때 가장 세척력이 높아요. 그 이후에 그보다 낮으면 세척력이 떨어지고 그
그거보다 높아지니까 세척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더 많아지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0.2%, 0.3%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통돌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던 게 통돌이 세탁기거든요. 그 세탁기일 때 0.2%, 100색 면포에 어쩌이 묻었을 때 그때 0.2%가 가장 적절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쓰는 거는 드럼이라고 그랬잖아요. 드럼 세탁기. 요 드럼 세탁기를 가지고 할 때는 농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탁 교육을 가든지 교육을 들으러 가보든지 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0.2%가 가장 적합한 세제의 농도라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교육을 하고 교육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드럼 세탁기에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드럼 세탁기에서는 0.4%나 0.5%여야 된다. 0.2%가 아니고 0.2% 통돌이었어요. 드럼 세탁기일 때는 농도가 더 많아서야만이 세척력이 올라가요. 요것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거의 제가 아마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물도 너무 액량비,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요. 너무 작으면 옷이 상처를 받고 너무 많으면 옷이 비벼지지 않으니까 때가 안 빠져요.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교육을 받으러 가시더라도 이거에 대해 좀 물어보고 들어보고 질문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쉬다가 네. 여기까지 조금 쉬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